자꾸 국가를 먼저 생각하자, 경제를 먼저 생각하자. 그럽니다. 아니 내가 이웃이 없고 내가 없고 그런데 무슨 국가와 무슨 민족을 생각해요. 우선 자기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이런 아픈 사람들이 다독거리고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국가고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잘 챙기고 그래야 우리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서줄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정부를 만들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서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더욱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건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네. 우리 아이들이 당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후배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의 선배들이 또는 우리 어른들의 후배들이 희생당한 어른들의 동료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상규명을 해달라. 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요구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것이 유가족들의 지금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충격과 상처를 받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른들이 왜 희생되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끝까지 구하다가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 희생당한 잠수사분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진도어민들, 그 다음에 거기서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이런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에게 사실은 국가가, 정부가 앞장서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죠. 어떤 한 인간을 봐도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격의 짐작은 가장 낮고 가장 힘없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한 일을 당한 사람을 그런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정부의 품격과 국가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수준이죠. 우리 국가가 이럴 정도의 수준이 될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1등 아니죠. 국민이 왜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요.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세월호 영웅들에 대한 기념우표를 제정했고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에서도 이 한 분 한 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소방관들에게 진정한 찬사와 대우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경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소방관들은 아직까지 화재 진압 마치고 나면 컵라면을 먹어야 되고 아직도 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면 아침에 가서 의자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누가 국가를 해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고 누가 국격을 낮추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세금을 받아서 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자원외교를 쓰고 그다음 우리 애들 전투화 찢어지는 거 주고 방탄복인데 총알이 뚫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방탄복이야. 그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빨갱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세력들을 밝혀내는 것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세력들을 밝혀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누구냐 하면 자기 나라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 땅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놈이지. 비애국자죠. 이 사람들이 또 애국을 얘기해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리고 돌려서 얘기한다고 지금 참 힘든데요. 나쁜 놈이잖아. 결국은. 이 개새끼들을 내가
이거 삐처리해야 될 거야 아마.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니, 개새끼인데 어떻게 해. 이런 나쁜 놈들에게 좀 본때를 보여줘야죠. 시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권력은 그들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니 너희들의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위임해 준 것이니 4년짜리 5년짜리이니 잘 쓰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전세고 국회도 전세 아닙니까?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그래서 열받는 겁니다. 우리 사실 둘 다, 내 주진우 기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저질인데. 내가 왜 저질이야? 아니, 나도 저질이야. 우리 둘 다 사실, 갑자기 말하다 나를 저질이려고 하고. 아니, 나도 저질이니까. 우리 아주 고상하거나 품격 있거나 또는 많이 배우거나. 그렇지 못했지. 무슨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박사학위 따고 무슨 어디 유명한 대학 나오고 그 철학 전공하고 이러지 않았는데도 네. 인간의 도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아니 그거는 안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 가끔 길거리 가다가 시비 붙어서 싸우고 술 먹고 에라이 그러고 어른들끼리 싸우는 한은 있어도 네. 적어도 나보다 힘없는 애 뒤에서 밀치고 길거리에서 어디 사고 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야 이거 진상규명 하려면 돈 드는데 그만하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인간됨의 문제죠. 아니 6살 된 7살 된 아이들이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나 누나나 형들이 왜 죽었어? 저기 바다에 빠졌으면 배가 빠졌는데 왜 죽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도록 하자는 게, 그리고 유가족들이 울면 함께 울다가 또 같이 이렇게 웃다가 또 유가족들이, 우리 상가집 가도 우리 판 없는 사람들 꼭 있어. 없고 유족들 중에서도 술 먹다가 무슨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러면 있죠. 거기 가가지고 누가 이성을 가져라, 정신 차려라, 니들 또 깽판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났을 때 이게 또 다 언론이 문제인데 진짜 눈과 귀를 가리는 거는 언론이고 이 시대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언론인인데 얼마나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아니 근데 자식을 잃었어. 그리고 가족을 잃었어.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술 먹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언론사 진짜 패 죽이고 싶었어요. 넌 뭐냐 직업이? 언론인이죠. 항상 불리하면 그걸 물어봐가지고. 잘해라. 네. 나도 언론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좀 유가족들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술 먹고 이렇게 싸우고 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잘한 건 아니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라도 그렇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미안하다 그러고 죄스럽다 그러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함께 좀 달래주고 아이고 우리가 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같이 좀 갔어야 되나 그래야죠. 보다. 이래야 사람 사는 거잖아. 이래야 사람 사는 맛이 나죠. 우리도 다 깨끗하고 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만 좀 지키고 살자는데 아니 거기 나와가지고 무슨 자식을 잃은 부모가 술을 먹고 그래요 행패를 부렸어. 그래 얼마나 부렸는데 그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뭘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속보로 그걸 따라가면서 이게 보여줄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 언론의 수준. 그래 니네들 잘했다. 아휴 정말. 아이고, 참, 1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봄부터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날이 화창하면, 그런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런 대로 계속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가슴이 꽉 차옵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라고,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더러운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애들을 위해서라도 뭘 조금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이 더 가슴이 무겁습니다. 1년은 지났는데 4월은 왔는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그렇게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게 어려웠을까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 자체도 어려웠는데 거기서 하나도 못했다니, 일도 못했다니.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어른으로서. 함께 이제 좀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맨날 뭐라 그러긴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대통령님까지 사실 이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니까 그분들이 손 좀 잡아주고. 손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손 잡아주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그분들이 손 좀 잡아주시고, 왜 늘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힘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여야 정치인 또 그 대통령까지 포함한 청와대, 행정부 모두가 그냥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수습하고 이 아이들과 배에서 희생당한 어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심정적 지원만 해주셔도, 그것만 해도 유가족들의 아픔은 그래도 조금 치유될 것이거든요. 제발 그러기 싫으면 그냥 연기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척이라도.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꼭 좀 드리고 네. 싶은 거죠. 그렇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두 손 모으고 무릎 좀 꿇고 그렇게 손 좀 맞잡고 또 거기서 머리채 몇 번 잡아서 쥐어 뜯긴다 해도 그거 보고 국회의원의 건의가 떨어졌다거나 대통령의 품위가 떨어졌다거나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네. 오히려 저렇게 마음을 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권위 그거 꼴라 뭐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가 삭발까지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자식 잃은 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캡사이신 맞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딱 하나 아닙니까? 왜 죽었는지만 알려주고, 혹시 뼈 조각이라도 또는 우리의 죽었던 자리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면 경제 못 챙긴다, 그거 하면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거 못 해주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면 뭐하고, 애들 죽이고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경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경제가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군인이 되고 그 중에 여성인권 운동가가 나왔을 거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됐을 거고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가 됐을 사람들을, 수백 명의 미래를, 수백 명의 대한민국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갈 때 돈 많은 2만원 용돈 받아가는 거 미안해서 쭈뼛거리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돈 모아서 삼성 핸드폰 사고 LG 가전제품 사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들의 논리대로 치더라도 경제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애들 못 키우는 국가가
사람들 못 지켜주는 정부가 글쎄요, 뭐 그렇게 당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라고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족들 아픔이 풀리거나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이 풀린다면 가지고 그거 못 해줄 거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하셨잖아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픈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손만 잡아줘도 당신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의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콜롬비아 사람들 손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제삿날에 굳이 그렇게 떠돌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상득 의원 계속해서 외국 나돌아다닐 때 이 사람들 마일리지 쌓으면서 다른 짓 한다 딴 짓 한다 계속 했었는데 아니 우리 국민 손을 잡아줘야 될 때 왜 거기 가서 콜롬비아 사람들 손을 잡아주냐고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 청와대 사람들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정 가고 싶으면 다음날 가던가 그 다음날 가던가 하루만 있다가 이게 뭐 하는 꼴인지 이해가 안 가요. 굳이 하기 싫어도 연기라도 좀 하지. 선거 끝났다 이거 아니야. 대통령 됐다 이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발표하시고 우시고 난 그날 바로 비행기 타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떠나. 자, 네. 근데 이제 그만 울어. 너 아니, 이제. 우리는 해외 강연 갔다 온 건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래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했어. 네, 저희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네. 진짜 열심히 저희는 했어요. 맨날 라면 먹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아니 김재동이 1시간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라면만 먹었어요. 너 때문이야. 에이. 네. 그리고 우리는 애들 밥 많이 사줬어요. 네. 네. 김재동이 그전에도 그랬는데 작년 4월부터는요. 애들이 지나가면 그냥 못 보고 그렇게 제껴요. 불러서 밥은 먹었냐 물어보고 뭘 자꾸 사 먹이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밥을 먹였습니다. 밥 먹여야 됩니다. 네. 밥 먹여야 됩니다. 이게 어른의 역할이죠. 그럼요. 네. 밥 먹여야 됩니다. 네. 맞아요. 어른 역할이 주진우 기자 오늘 말 잘했어요. 어른들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들 밥 먹이는 겁니다. 네. 동막골 이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쩌면 이 마을이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랬더니 동막골 이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명대사지 않습니까? 먹이면 돼. 그럼요. 같이 나눠 먹고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같이 나눠 먹고 함께 먹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공부죠. 네. 어떤 고등학생이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한테 그 편지를 그렇게 썼대요. 네. 도지사님께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햇살 따뜻한 날 나와서 식판을 들고 함께 앉아서 날씨 좋은 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밥 먹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교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인생을 배우고 그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편지를 쓰는 걸 보면 네. 저는 나라의 미래는 밝아요. 예, 그럼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쑥쑥 크고요. 그럼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예, 요즘 애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네. 얘기는 당군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주로 했죠. 그럼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밝습니다. 근데 네.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슬플수록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먹여야죠. 네. 그래야지 이 따뜻한 곳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 친구한테 돈 안 가져왔다고 절로 가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고치죠. 돈 그거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애들 먹이고 애들 이렇게 오물오물거리고 애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럼요. 애들 입에 이렇게 숟가락 막 들어가고 이렇게 뭐 먹는 거 보면 그것만 봐도 그거 보려고 경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새끼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새끼뿐만 아니라 누구 먹이고 애들
그럼요. 우리 밥 사주고 애들 잘 먹으면 그렇게 좋았잖아. 그럼요. 애들 뭐 먹고 그 프랑스 애들인데도 한식 비싸다고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먹여야지. 그게 한식의 세계화입니다. 네. 그럼요. 우리 애들 밥 잘 먹고 어디 나가서 튼튼하게 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 어디 가서도 야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박냐 그러면 야 우리 어른들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 밥 걱정 먹는 걱정은 없이 살았고 20살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후배들도 적어도 이 사회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밥 걱정은 안 하고 살게 할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국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네. 지금 정치자금 마구 받은 거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부만 국고로 이렇게 귀속하잖아요. 밥 넉넉히 잘 먹입니다. 20살까지 아주 펑펑 먹일 수 있습니다. 땅을 조금만 파고요. 강을 조금만 파고 그리고 석탄 산다고 탄광 산다고 그다음에 유정 산다고 자꾸 이렇게 돈만 안 빼돌리면요. 먹이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어도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비용이 아니고 아이들 밥 먹이는 만큼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가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용이라니요. 그리고 그럼요. 자기 정치인들이 자기 지갑에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돈을 이렇게 쓰자는 거지. 우리 돈을 먹이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분배하는 권한이니까 우리 네. 돈 헛군데 쓰지 말고 우리가 그런 데 쓴다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서라도 주죠. 세금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그리고 복지로 나가는 우리 세금 지출되는 것들이 복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조금 더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가고 또 나의 노후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에게도 혜택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요. 충분히 생산적 증세에 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만 얘기가 된다면. 그렇죠. 세금을 냅니다. 네. 투명하게 세금을 걷고 그리고 이 세금이 잘 쓰여진다는 게 보장이 되면 그러면 기꺼이 내죠. 그리고 노후에 나에게도 돌아오고 네. 우리 이웃에게도 돌아가서 우리 애들한테 간다면 우리 아이에게 간다는 확신만 든다면 그렇구나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꾸 무상이라 그러고 무슨 무임승차라 그러고 비용. 이렇게 비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마 그 중앙일보 대통령 인터뷰에 보면 2월인가 3월자 일면 인터뷰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그게 아마 우리 애국소년단에서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걸 들으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대책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학부모를 돕는 길이기도 하고 학부모가 누굽니까?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50대,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비용이다 이런 말로 그렇게 자꾸만 몰아붙이지 말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걷고 그리고 그 혜택을 조금 더 골고루 나눠 가지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투명하게 세금 운영되고 그래야 부자를 존경할 거 아니야. 그럼요. 존경받는 부자 나와야 되고 멋진 옷,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저렇게 부자 돼서 저렇게 살려면 그러면 부자도 괜찮다. 우리 부자 되어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럼요. 멋있는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막 독립운동 자금되던 네. 그 진짜로 경주 부잣집 가문들, 네. 전라도의 당무자들, 만주로 다 네, 팔아가지고 네. 전 일가가 가서 이렇게 강원, 사는 충청, 사람들도 있죠. 제주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정말로 좋은 곳에 자기 노력으로 번 돈 환원하면 박수 쳐주고 또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박수 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그들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거나 또는 동정의 눈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시스템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나 같은 사람으로서 한번 논의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가면 참 좋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네. 미래를, 우리의 방향을 정치인들한테 맡겼습니다. 정치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돈도 많이 받아요. 네. 국회의원 장관들 돈 많이 받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우리의 세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 잘하고 있다, 이 사람 잘못하고 있다.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란 그런 거야. 정치란 원래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부패하고 냄새나는 애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완종 게이트로 지금 정권의 핵심부라는 사람의 맨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들 국민한테 관심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열한 사람들한테 지배당하게 됩니다.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국방비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빼서 먹고 있습니다. 똥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을 파는데 자원외교라는 돈을 마구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1등 국민으로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처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두고 이렇게 1년 동안 꼼짝 못하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